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해 미 당국은 이란이 워싱턴 DC에 대한 공격을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제거됐어야 했다고 말했는데 북한에도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가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비공개 문서가 송철호 캠프 측에 전달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서를 빼돌린 공무원들은 선거 뒤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홍준표 전 대표와 영남 현역 중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공천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의 판재촌에서 불이 나 노모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이들 모자는 국가유공자 가족이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새해 첫 주말인 오늘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면역력을 떨어뜨려 독감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이 엄청 아파요. 이거 심해지면 호반도 지장이 있고. 네, 이란 군부 실세 제거에 투입된 무인기는 일명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르는 MQ-9 리퍼였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참수작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됐을 텐데요. 미국은 첨단 정찰기를 총동원해 실제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입니다. 작전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 원격 조종으로 목표를 지정하자 정밀 유도 미사일로 타격합니다.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도 차량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전에 제거됐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암살 작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건은 연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에게는 굉장한 공포 내지는 김정은에게는 심적 부담을 주고. 실제 미국은 메일, 조인트 스타스, 리벳 조인트 등 첨단 정찰기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한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 동안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정보를 노출한 정찰기도 32대에 달합니다. 군 정찰기의 비행 정보 노출은 이례적인데 대북 압박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미군 기지에도 20여 대가 넘는 정찰기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과 함께 북한과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 have a full array of forces. They are ready. They are air and naval, marine, army forces.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존엄을 침해하면 즉시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새해 첫 주말 검찰은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 내부 비공개 문서를 송철호 시장 측에 전달한 공무원들이 선거 이후 좋은 자리로 영전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를 전후해서 일종의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얘기고 단순히 전 시장 측의 비리를 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나서서 줄서기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파란색 박스를 들고 울산시청 청사로 들어갑니다. 검찰은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총무과, 대중교통과, 관광과 등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송철호 시장 캠프의 공약 수립을 지원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10명이 넘는 시청 공무원들이 울산시의 주요 개발사업 계획과 경과 등이 담긴 비공개 문서 수십 개를 당시 공직을 떠나 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문서 빼돌리기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선거 후 송 부시장에게 덕분에 요직에 가게 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이 비공개 문서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은 공약에 담고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을 공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비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대가로 선거 뒤 해당 공무원을 요직으로 영전시켜준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자,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정말로 당내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의 뒷조사까지 한 걸까요? 일명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임 전 의원 측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업무수첩 내용은 2017년 10월에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거를 언급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내용이 수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임 전 최고위원 캠프 관계자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A씨가 등장합니다. 송 부시장은 A씨가 울산상가 분양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조사 필요와 압박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불러 실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A씨가 임 전 최고위원 대신 식당이나 모텔, 최고위원 회의 후 회식 자리 등을 카드로 결제한 기록까지 수첩에 적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결제 날짜만이 아니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사용까지 구분해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첩보를 수집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 전 최고위원 측 뒤를 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송철호 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오늘 혹은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취임식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더니 또 윤석열 총장과 잘 지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밀고 당기고 밀당하지 않겠는가? 역시 정치인답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17차례나 외치며 압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으로 조직에 대한 분기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다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취임식을 마친 뒤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가진 30분 정도 티타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잘 지내고 싶다며 검찰이 힘써줘야 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개혁만 외치던 조국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만큼 밀당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향해 접근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르면 주말에 회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닌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윤 총장에게 인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규현 대표가 나도 험지 출마할 테니 중진들도 험지 출마하라. 야심차게 외쳤지만 당내 반응은 요지부동입니다. 당장 홍준표 전 대표가 그게 무슨 희생이냐고 일축을 했고 또 채널A의 익명을 요구한 의원 다수가 따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황수영 기자가 그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텃밭인 영남권 중심으로 포진한 중진 인사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대구 또는 경남 출마를 밝힌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출마를 준비하는 김태호 전 의원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의 제안에 홍 전 대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에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슨 큰 희생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나라고 혹평했습니다. 수도권 출마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대구 동을 지역입니다. 밀양 창녕에 내 고향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남권 중진 의원들도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대구 경북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지역구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부산의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영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당이 당선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구 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대표 측은 험지 출마를 강제할 순 없지만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출마자를 못 찾아 끙끙 앓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 양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고 현재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데 왜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걸까요? 유준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휴가 때마다 경남 양산의 사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산책로 좋지요. 최근 작고한 모친의 묘역도 이곳에 마련했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양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뜻도 밝혀왔습니다. 저도 대통령 마치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칠 것입니다. 상징성 있는 지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중량급 인사 공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양산 을의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은 불출마 뜻을 굳혔고 양산 갑에서 4번 출마한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출마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투입도 불투명합니다. 당의 일부 의원들이 양산 출마를 권했지만 윤 실장은 서울 구로 을 출마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면서 2010년 경남지사를 지내는 등 부산 경남의 지지 기반을 가진 김두관 의원의 투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대중성이 뛰어난 김 의원이 양산으로 오면 부산 경남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지역구인 김포 갑에 매진하겠다며 양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열왕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총리 징크스. 총리가 대통령 되기 쉽지 않다 이 얘기죠.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가 모두 총리 출신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네. 최근에 한 언론이 여야 1위 대선 후보인 두 사람으로 가상 양자 대결을 해봤더니 이낙연 총리가 51.4%, 네. 황교안 대표가 25.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직선제 개헌 이후 33년간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시장 출신도 있고 장관 출신도 있는데 네. 지금 총리 출신이 없어요. 네. 총리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한 사람은 꽤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김종필 전 총리와 이회창 전 총리가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13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이회창 전 총리는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네.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황교안 두 사람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낙연 총리는 종로 출마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생각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옆으로 당길 것도 없지만 피한재간도 없는 거라니까. 네, 한국당 관계자는 종로가 한국당의 험지다. 7대3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험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 대표가 말한 험지가 종로가 확실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15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종로에서 보수 진영이 4번, 진보 진영이 2번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제 16대 같은 경우에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재보궐로 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유독 총리 출신들이 대선에서 약한 이유가 뭘까요? 좀 존재감이 없거나 권력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는데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총리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1차 관문이 이번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새 친구는 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어요. 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네. 그동안 안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항상 누군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새 친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밀어줬고 네. 또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줬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두 사람, 또 민주당과도 등을 돌렸잖아요. 네, 안 전 대표와 민주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진심을 서로 진심을 통했고 일찍이 역대 시장 중에 이렇게 많은 지적과 문제 제기를 받은 시장이 있었습니까? 이제 박 시장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에 아버탑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전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단언컨대 안철수는 성공하기 힘들다. 네. 성공하려면 벌써 했다고 안 전 대표의 복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 게 누군가를 도와줬지만 어떻게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받지 못했던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보수 진영과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특히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안 전 대표는 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가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을 할 때부터 뜻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독자 노선을 갈 수도 있는데요.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한국당, 친박당, 유승민당, 안철수당으로 사분되는 사상 초유의 보수 분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안 전 대표가 조만간 귀국을 할 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깜찍하다더니 어떤 발언인가요? 네, 조국 전 장관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조지 워싱턴대 관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이 가족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학문 진실성 위반 행위로 처리해왔다.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리 오픈북 시험이라고 해도 가족 대리 시험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오픈북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과 맥락을 서술하는 시험이잖아요. 네. 남이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네. 여권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 즉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고 했고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아예 검찰을 비아냥댔습니다.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사실이라면 조국 전 장관이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교수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이라면? 네, 아직은 이제 검찰 기소 단계여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하는데요. 재학생 부정행위는 F학점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어떻게 할지는 학교 측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사실 예전에 SNS에 정유라가 대리 과제를 했다. 이걸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공격이 본인한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화재 사건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판저촌에서 불이 나 9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즘도 있나 싶을 나무와 볏짚으로 지은 집. 집들끼리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이 빠르게 번졌는데요. 게다가 숨진 모자는 6.25 참전용사의 가족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온통 뒤덮었습니다. 경기 부천의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2시쯤. 이 불로 집에서 자고 있던 9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소리 타는 소리에 제가 따다따다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벌써 핸드폰 가지러 들어가서 가져 나와서 막 전화하는데 막 이게 막 집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모자가 살았던 주택은 이렇게 화재로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레이트벽 곳곳이 휘었고 옆집까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숨진 모자가 살던 집은 나무와 볏짚 등으로 지어 불이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집 주변 다른 주택들도 대부분 30-40년이 지난 낡은 주택들이었습니다. 모자는 이곳에서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1년 넘게 세수를 안 받았대요. 10월 말까지 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안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노모의 남편이자 40대 아들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 육군 대위로 화랑무공훈장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유공자였던 남편이 10여 년 전 사망한 뒤부터 노모는 한 달에 보훈 명예수당 5만 원만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숨진 모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파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걱정스러운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병원마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미세먼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주 무등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도심입니다. 희뿌연 먼지에 갇혀 건물 윤곽만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어제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오늘은 광주를 비롯해 전북, 충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목이 엄청 아파요. 이거 심해지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래야 목이 칼칼하니까 막 그렇게 나오고 가래 같은 거.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독감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9.8명. 지난해 11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최고치로 한 달 새 2.5배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씩 높아지면 6개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특히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률이 5%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 염증 유발하는 불편한 스트레스가 증가된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막아내는 이렇게 최전선 세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약화되고 미세먼지에 노출될수록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겨울철 미세먼지와 함께 독감 바이러스가 활개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우리도 독감 환자가 늘었지만 중국도 폐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어서 수백 명이 사망했던 2002년 사스가 아닐까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시장 앞,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가림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중부 지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수산시장으로 지난달 말 이곳 상인들이 집단으로 원인불명의 폐렴을 앓자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환자도 44명으로 늘어났고 11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장에선 수산물뿐만 아니라 꿩이나 토끼 등 야생동물도 공공연히 거래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보건당국이 발병 원인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지난 2002년에 발생해 349명이 사망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중국에서 재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这个我们都确诊完了，知道没有？去医院补充调查是医院加强救治。 홍콩도 우한 지역을 다녀온 7명이 고열 증상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현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도 우한시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가금류라든가 날고기 등을 취급하는 현지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우리 교민들에게 우한 지역 방문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불이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을 끄기는커녕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주인은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이모저모 정다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집 앞에서 활짝 웃는 소방대원들. 소방대장의 은퇴를 기념하겠다며 화재 현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 집은 불에 완전히 타버렸고 잔해만 남았습니다. Couldn't believe it. Lost for words. That they just let it burn all the way down to the ground. 이 사진은 SNS에 퍼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페루에서 위험천만한 새해 축제가 열렸습니다. 황소를 풀어놓은 뒤 시민들이 직접 황소를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난 황소가 시민들을 들이받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많이 참가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한 가정집에선 풍선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숫자 풍선을 창문에 붙였는데 이웃 주민이 신고한 겁니다. 당시 창문엔 풍선 중 숫자 0이 떨어졌고 집 건너편에선 구조 신호인 SOS로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현지 경찰과 주민들에게 이웃을 위해 나서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오른쪽 사진이 오늘 광주의 모습인데요. 이 땅과 하늘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뿌였습니다. 반면에 왼쪽은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인데요. 이 짙고 파란 하늘이 광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도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내일 낮 동안에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기온이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껑충 올라서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로는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에바 페론, 아르헨티나 빈민가 출신으로 대통령 부인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남편 후원 대통령과 함께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노트북 500만 대를 공짜로 나눠주고 축구 TV 중계에 세금을 쓰고 당시 국민의 성녀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나중에는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 몰락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우리도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 걸까요? 어르신에게는 얼마, 청년에게는 얼마, 효도하면 얼마, 현금성 복지가 유독 많아지고 있습니다. 500조 원 넘는 사상 최대 예산 중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지성 예산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죠. 물론 복지는 꼭 필요하지만 무차별적인 복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심사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를 보면 답답합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